안녕하십니까. 알리바바 공인강사 주식회사 2% 대표 이종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알리바바닷컴의 육광으로서 알리바바닷컴의 관리자 모드, 알리바바닷컴의 회사 프로필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바바닷컴의 유료회원 관리자 모드입니다. 유료회원의 관리자 모드와 이제 무료회원의 관리자 모드가 좀 틀린 부분이 있고요. 무료회원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바잉 쪽으로 되어 있고, 유료회원 같은 경우는 셀러 쪽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모양이 많이 틀립니다. 우선 퍼포먼스에 있어서 유니크 비지터는 최근 7일간의 고유 방문자, 그리고 인ኳ이어리는 최근 7일간의 인ኳ이어리 숫자, 그리고 메시지는 최근 7일간의 수취한 인ኳ이어리의 메시지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스토어 리스폰스 타임은 최근 7일간의 평균 인콰이어리 답변 시간, 그 다음에 unread inquiries는 읽지 않은 인콰이어리 숫자를 표시하는 내용입니다. 그 밑에 our suggestions 해가지고 to get more traffic and increase UV, you can 보다 많은 트래픽을 얻고, UV라는 거는 이제 유니크 비지터, 고유 방문자를 뜻하는 뜻이고요. 고유 방문자를 얻는 방법 추천, 보다 많은 상품 등록, 쇼케이스 활용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do the following to improve products to top and super products, 공급업체에 등록한 상품의 품질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고요. 왼쪽은 그 알리바바닷컴의 유료회원의 그 메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그 메뉴의 예전에는 퀵 엔트리 같은 경우가 가장 밑에 있던 것인데, 최근에는 가장 좀 위로 올라왔고요. 퀵 엔트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알리바바닷컴에서 자주 쓰는 메뉴를 5개를 등록해가지고 빠르게 가기를 설정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좀 더 자주 쓰는 메뉴를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퀵 엔트리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샵 메뉴가 있습니다. 샵 메뉴는 글로벌 샵이 있고요. 글로벌 샵 같은 경우는 알리바바닷컴에 여러분들이 유료회원이 되었을 때 등록한 상품들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 미니 사이트가 게시가 됩니다. 그리고 회사 정보도 미니 사이트에서는 확인이 가능하죠. 그 미니 사이트를 구성할 수 있는 메뉴가 이제 글로벌 샵이라고 보시면 되실 거고요. 자, 에디트 프로필. 회사의 프로필을 등록하고 관리하는 메뉴입니다. 컴퍼니 프로필을 등록하는 메뉴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Verified Supplier Center 해가지고 내용이 있는데, Verified Supplier Center 해가지고 공급업체 확인센터, 그 다음에 Verification Process, 공급업체에 이제 알리바바닷컴의 유료회원이 되기 위한 확인 절차를 거치는 내용입니다. 자, 샵 빌더 해가지고 에디트 프로필이 나오는데요. 에디트 프로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URL이 대체적으로 알리바바닷컴을 유료회원을 전환하거나 회원가입을 하면 고유 번호가 주어져서 고유 번호 다음에 .alibaba.com 해가지고 미니 사이트를 갈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회사명으로 저 같은 경우는 2%.alibaba.com으로 바꾸고 싶다 했을 때 그 내용으로 바꿀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My Activity 같은 경우는 나의 활동 내역으로서 에버리지 리스폰스 타임이라든지 한 달간의 로그인을 한 횟수라든지, 그 다음에 90일간의 나의 위반 건수를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렇게 해서 표시해 줄 수 있는 내용이고요. 바이어들이 또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프로덕트 같은 경우는 프로덕트 메뉴 같은 경우는 상품을 등록하고 관리하는 메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포스트 프로덕트 같은 경우는 신규 상품을 등록하는 내용, 그 다음에 매니지 프로덕트의 내용은 등록 상품을 수정 및 관리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마이 프로덕트 같은 경우는 프로덕트 오퍼레이션 플랫폼 해가지고 등록한 상품을 베이직 프로덕트, 포텐셜 프로덕트, 탑 프로덕트, 슈퍼 프로덕트 해가지고 알리바바닷컴에서 제품에 대해서 평가를 한 내용들이고요. 제품의 성과라든지 퍼포먼스라든지 제품의 등록 완성도를 보고 저렇게 네 분류로 해가지고
내가 등록한 상품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프로덕트 쇼케이스 같은 경우는 쇼케이시스 같은 경우는 내가 등록한 상품 중에서 판매가 우수하거나 아니면 또 꼭 팔아야 되는 상품을 알리바바닷컴에 우선 전시 노출해달라 요청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에 20개까지 사용이 가능하고요. 프리미엄 패키지나 스탠다드 패키지나 모두 공이 20개씩 사용이 가능하고, 프로덕트 쇼케이스를 다르게 표현할 때 전시 우선 노출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기억해 주시고요. 프로덕트 쇼케이스 같은 경우는 매출에도 직결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중요 기능이니까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더스트리 트렌딩 컬렉션 해가지고 공급업체의 대카테고리 중 최근 인기가 있는 다른 상품군의 소카테고리 상세들을 보여주는 내용인데, 뭐 이런 상품도 소싱을 해달라. 알리바바닷컴 같은 경우 한국의 업체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용을 하는 내용들이 제조업체 같은 경우가 이용이 많지만은 중국이나 아니면 다른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상품 중개업을 하는, 수출 상품 중개업을 하는 업체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저런 기능이 또 추가되어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카탈로그 매니지는 제품 및 회사 정보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어 잠재 구매자에게 발송 가능하게 되어서 이제 메일로 발송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제가 상품을 추천하거나 또 잠재 구매자에게 일종의 자그마한 카탈로그를 만들어서 발송하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토스는 상품 이미지, 상품 상세 설명 이미지를 저장하는 이미지 저장 창고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3기가 정도 주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디오 같은 경우는 상품 동영상, 상품의 상세 설명 동영상을 저장할 수 있는 동영상 저장 장소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약 10기가 정도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벌크 업로드 같은 경우는 뭐 상품 대량 등록 메뉴인데, 대체적으로 알리바바닷컴의 상품 등록에 있어서 카피를 해갖고 등록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벌크 업로드 같은 경우는 시스템으로 등록하는 거다 보니까 품질이 떨어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추천은 안 해드리고요. 대체적으로 저 기능을 많이 쓰는 경우는 이제 알리바바닷컴의 온보딩 서비스 같은 경우를 이용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덕트 어세스먼트 같은 경우는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칫솔을 예를 들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등록하는 상품에 대해서도 상품 그룹을 생성해가지고 칫솔 같은 경우도 유아용 칫솔, 뭐 리플레이스먼트 칫솔, 일회용 칫솔, 그 다음에 환자용 칫솔, 그런 전동 칫솔 뭐 그런 식으로 상품 그룹을 만들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만드는 상품 그룹을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이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트래시 같은 경우는 등록한 상품을 삭제하게 되면은 보관하는 장소가 트래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스는 알리바바닷컴에서 바이어가 보낸 인콰이리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스, 인콰이리 확인 및 관리를 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쿼트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는 알리바바닷컴에서 RFQ 기능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RFQ라는 것은 Request for Quotation 해가지고 바이어가 어떤 제품을 사고 싶은 오퍼를 제시를 하면은 그 제품을 취급하는 공급업체 10곳에서 선착순으로 견적을 제시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바이어의 RFQ를 포스팅한 내용에 견적을 제시했을 때 쿼트 매니지먼트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쿼트 매니지먼트를 눌러서 RFQ를 보낸 바이어의 연락처라든지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RFQ 마켓으로 리퀘스트 포 쿼테이션에서 RFQ 마켓 같은 경우는 바이어 포스팅 RFQ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자, 알리바바닷컴의 sourcing.alibaba.com, SOURCING 알리바바닷컴에 바로 연결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 RFQ 서브스크립션도 중요한 기능입니다. RFQ 구독 기능인데요. 여러분들이 RFQ 마켓에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매하는 제품이나 관계 있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추천받아서 RFQ를 확인하고
싶다 하실 때 RFQ 서브스크립션즈를 이용하시면 되시고요. RFQ 구독은 알리바바닷컴에서 카테고리를 찾아서 카테고리를 5개 등록 가능하고요. 키워드를 총 24개까지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4개까지 입력이 가능한데 우선은 조금 있다가 배우게 될 컴퍼니 프로필에서 15개, 메인 프로덕트 5개, 그 외에 추가 프로덕트 10개를 등록해서 키워드를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알리바바닷컴에서 총 15개에 9개를 더 추천을 해서 24개까지 RFQ 서브스크립션에서 보여지게 된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마이 쿼테이션스 같은 경우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알리바바닷컴의 RFQ 이용 실적이 좋으면 알리바바닷컴에서 RFQ를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상을 해주게 되는데 그 보상을 받은 RFQ의 건수가 몇 건인지 또한 그 RFQ 건수의 효율이라든지 제가 바이어한테 공급업체에서 바이어에게 쿼테이션을 제공했을 때 쿼테이션의 바이어가 취한 액션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마이 쿼테이션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 다음에 매니지 바이어스는 공급업체와 연결된 바이어 활동을 확인하는 내용들인데 저것은 명함을 주고받거나 그 바이어끼리 바이어와 공급업체 간에 명함을 주고받거나 해서 등록을 하게 되면은 내 바이어가 다른 서플라이어에게 인콰이리를 보냈다든지 아니면은 RFQ를 포스팅했다 하는 내용들을 확인해서 바이어의 활동 내용을 최근의 활동 내역을 나에게 등록된 바이어의 활동 내역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바이어스 기능이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알리바바닷컴의 어널러틱스 같은 경우는 분석 기능입니다. 알리바바닷컴의 분석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알리바바닷컴이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알리바바 그룹 자체가 전 세계 3대 빅데이터 회사에 들어간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이제 추가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또 요 마이 어널러틱스가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알리바바닷컴을 쓰시면서 또한 아니면은 다른 쇼핑몰 B2C 쇼핑몰을 하시더라도 분석을 해가지고 반영을 하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인터넷 쇼핑몰의 파워셀러가 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하시고 주요 기능들을 익히셔가지고 알리바바닷컴을 좀 더 활용해서 효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스타레이팅즈 같은 경우는 알리바바닷컴의 상품 등록, 마케팅, 그리고 서비스 세 분야를 별점 5개까지로 체킹을 해가지고 별점을 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전반적인 운영 품질, 알리바바닷컴의 운영 품질에 대한 내용들을 체킹할 수 있는 내가 알리바바닷컴 유료 회원으로 가입해서 운영하는 운영 품질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대체적으로 예전에 빅데이터 머신러닝을 좀 공부를 해서 알리바바닷컴에 가장 큰 매출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찾았던 것이 저 스타레이팅즈와 이제 알리바바닷컴의 유료 회원 이용 기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타레이팅즈 같은 경우는 꼭 여러분들이 알리바바닷컴에서 성과를 얻으시려면 관리를 해야 되는 어널러틱스의 기능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오버뷰 같은 경우는 데이터 오버뷰가 있는데요. 자, 데이터 오버뷰 같은 경우는 방문자의 디마그래픽스, 방문자의 구성, 방문자 키워드, 그 다음에 방문자 상품 하는 인구 통계학적인 기능들을 보내주는 거고요. 어널러시스, 방문자의 국가, 방문 페이지, 그 다음에 페이지 수, 방문 시간 체크, 디스트리뷰션스, 방문자의 트래픽을 발생한 방법이라고 이고요. 검색을 통해서 들어왔다, 미니 사이트를 통해서 들어왔다 하는 내용들을 체킹할 수 있도록 보는 것이 디스트리뷰션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탑 서치 같은 경우는 서치수는 방문자가 자주 이용하는 키워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여주는 것이 비지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데이터 오버뷰를 설명을 안 드렸네요. 오버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오버뷰 같은 경우는 일간, 주간, 월간 전체적인 운영 효율을 체킹을 하는 내용들인데 산업의 탑 10 업체가 이용하는 방문자 수라든지 인콰이리 숫자라든지 그런 내용들과 저의 퍼포먼스와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 평균을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오버뷰라고 보시면 됩니다. 샵의 기능에 있어서는 퍼포먼스라는 메뉴가 있는데 퍼포먼시스가 있는데 저거는 미니 사이트, 여러분들의 미니 사이트를 구성했을 때 효율성을 체크할 수 있는 것이 샵 기능이다. 샵의 퍼포먼시스 어널리틱스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프로덕트 같은 경우는 퍼포먼시스가 있는데 상품별로 효율을 체킹하는 내용들입니다. 얼마나 보여졌고 얼마나 클릭이 되고 하는 내용들을 체킹할 수 있다 보시면 되시고요. non-performing 프로덕트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알리바바닷컴에서 성과가 없는 상품이 체크되는 내용이고요. 30일 단위, 90일 단위, 그리고 180일 그런 식으로 해서 알리바바닷컴에서 성과가 없는 내용에 대해서, 없는 상품에 대해서 체킹을 해가지고 또 수정을 하거나 또한 삭제를 하거나 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텝 어카운트 같은 경우는 알리바바닷컴에는 첫 시간에 말씀을 드릴 때 서브 어카운트를 5개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브 어카운트 같은 경우는 알리바바닷컴에 상품을 등록할 수 있는 세일즈 어시스턴스, 그 다음에 세일즈 인콰이리에 답변을 줄 수 있는 세일즈 리프리젠터티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일즈 인콰이리를 확인하고 그다음 인콰이리를 확인하고 답변을 줄 수 있는 기능, 그리고 또한 상품의 등록이 가능한 세일즈 매니저 기능이 있다.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는 세일즈 매니저 기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서버 어카운트 5개 계정에 등록된 직원들이 얼마나 효율성을 가지고 알리바바닷컴을 주간별로 방문을 하고 또 관리를 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스텝 어카운트의 퍼포먼시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마켓 인사이트 같은 경우는 키워드 어널리시스가 있는데 알리바바닷컴에서 특정 키워드에 대한 월간이나 주간 단위의 검색 빈도, 그 다음에 전월 대비, 전주 대비 해가지고 변동률, 증감을 확인할 수 있는 변동률이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12개월이나 12주 정도의 데이터가 보여지게 되고요. 트렌드에 대한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클릭률 다음에 나오는 것이 알리바바닷컴의 컴피터티브 인덱스 해가지고 알리바바닷컴의 경쟁자의 숫자, 같은 키워드를 사용하는 경쟁 업체의 숫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키워드 분석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리소시스 같은 경우는 알리바바닷컴의 텀즈 라이브러리라 그래서 용어를 정리해 놓은 용어 사전이라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알리바바닷컴을 여러분이 사용을 하시다가 잘 모르는 기능이 있거나 궁금한 내용이 있다 그러면 저 텀즈 라이브러리를 가져가지고 알리바바닷컴에서 모르는 내용을 찾으셔서 또 검색하시면 공부를 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 있고요. 알리바바 인텔리전스 같은 경우는 AI 프로덕트 옵티미제이션 해가지고 스마트 쇼케이스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연결되어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컨택 메뉴입니다. 컨택 메뉴 같은 경우는 마이 컨택스가 있고요. 공급업체와 친구로 연결된 바이어의 알리바바닷컴 최근의 접속 및 정보 업데이트 상황을 체킹할 수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커스터머 리스트 같은 경우는 공급업체와 명함을 주고받아 연결된 바이어의 리스트를 확인이 가능하고요. 비즈니스 카드에는 리시브드, 바이어의 명함을 나에게 인콰이리를 주거나 했던 바이어, 연결이 되었던 바이어들을 내 명함을 받는 기능이고요. 센트는 내 명함을 바이어에게 보내가지고 서로 또 친구 추가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마이 컨택스 기능의 주요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자, 캠페인스 같은 경우는 애드버타이즈먼트, 알리바바닷컴의 키워드 광고 기능을 사용하시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라이브 스트림 같은 경우도 있는데 매니지 라이브 스트림 방송 관리가 있고요. 알리바바닷컴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방송을 하고 또 방송을 송출해서 실시간 방송을 해서 또 바이어들에게 내 상품을 소개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한국에서 진행은 좀 빈번하진 않고요. 이벤트성으로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냥 알리바바닷컴에 이용 빈도가 좋고 이용 실적이 우수한 업체들에서 이제 골라서 좀 제공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프로모션 센터는 오피셜 이벤트 레지스트레이션 해가지고 알리바바닷컴에서 진행하는 이벤트에 내 상품을 제안을 해야 되는데 스타 레이팅지가 높아야 저것도 또 제한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고요. 레지스터드 이벤트, 그래서 참여했던 이벤트에 대한 기존에 참여했던 이벤트에 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저 레지스터드 이벤트다 보시면 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오더즈 같은 경우는 주문에 관계된 내용인데 한국에서는 이게 트레이드 어셔런스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기능이다 또 보시면 되십니다. 또한 헬프센터 기능이 마지막으로 남았네요. 헬프센터 같은 경우는 알리바바닷컴의 메인 페이지에 헬프센터로 연결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룰즈 센터, 팔러시 앤 텀즈, 알리바바닷컴의 정책 및 규정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 보시면 되는데 알리바바닷컴의 중요한 3가지 정책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리바바닷컴의 상품 리스팅 정책, 2번째는 지적재산권 침해 방지 정책, 3번째는 알리바바닷컴의 상품 랭킹 룰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3가지 정책은 저기서 또 확인이 가능하시고 그 기타 다른 정책들 같은 경우 뭐 거래 분쟁이라든지 아니면 또 소비자 보호 규정 뭐 그런 것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 저 팔러시스 앤 텀즈에서 또 확인이 가능한 내용이고요. 서브미트 디스퓨트, 거래 분쟁을 제기하는 내용인데 알리바바닷컴에서 구매를 하셨거나 그랬을 때 또 활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리포트 어부즈 같은 경우는 이미지 침해, 금지 상품, 사기 상품, 상표권 침해 등을 보고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중국 업체에서 한국에서 등록한 상표권을 침해해서 중국에서 알리바바닷컴에 등록했다. 그랬을 때 알리바바닷컴 같은 경우, 중국 업체 같은 경우는 중국 국내법에 영향을 받지만 내가 등록한 상표권 같은 경우 우선 등록했을 때 한국은 WTO라든지 또 지적재산권 보호 규정에 전 세계적으로 기구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해서 또 저기다 보고를 하면 알리바바닷컴에 내 상표권을 도용한 업체에서 상품을 내려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인텔렉츄얼 프로퍼티 알리바바닷컴의 그룹의 지적보호 재산권 보호 사이트로 연결되는데 알리바바닷컴에서 이제 브랜드를 인정하는 내용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등록된 브랜드, 등록할 수 없는 브랜드들 같은 경우 상품 등록을 할 수 없는 브랜드 같은 경우 표시가 되는 부분이 저 인텔렉츄얼 프로퍼티에 있다 보시면 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서비스 어카운트 해가지고 어카운트 서비스에 대한 내용인데요. 서플라이어 멤버십 해가지고 계정의 사용기간이라든지 알리바바닷컴의 유료 회원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 다음에 인증 주체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등록된 회사명과 등록된 회사의 주소 같은 경우 지도까지만 표시된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한국에선 그렇습니다. 비즈니스 베리피케이션은 이제 VB죠. AMV가 아니라 VB, 비즈니스 베리피케이션을 확인 내용을 체킹할 수 있다 보시면 되시고요. 인보이스 같은 경우는 가끔씩 알리바바닷컴의 정보 지원 사업을 받으신 다음에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는 게 저 인보이스를 좀 요청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인보이스 같은 경우는 헬프센터의 인보이스에 가셔가지고 알리바바닷컴에 여러분들이 결제했던 내용이라든지 그런 인보이스를 확인해서 영수증으로 정부기관의 지출을 다운받으셔서 아니면 인쇄를 하셔서 인쇄를 하고 스캔을 받아서 또 제출을 하시면은 영수증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애디셔널 서포트에서 러닝센터, 알리바바닷컴의 교육센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상으로 알리바바닷컴의 관리자 모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은 알리바바닷컴의 회사 프로필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바바닷컴의 회사 프로필 등록 같은 경우는 알리바바닷컴의 상품 랭킹 룰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드렸는데요. 알리바바닷컴의 상품 랭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이어의 공신력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컴퍼니 프로필을 완성도가 높게 등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고요.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컴플리트니스가 나오게 됩니다. 컴플리트니스를 이제 100%까지 표시가 되는데요. 자, 여러분이 B2B를 하거나 B2C를 하거나
컴플리트니스가 나오고 점수를 체킹한다 그러는 경우에는 꼭 만점에 가깝도록 등록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B2C 사이트에서도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게 시스템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내용인데 시스템 알고리즘에 맞지 않게 등록하면서 100점에 가깝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 하는 선언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 컴플리트니스 완성도를 재는 내용들 같은 경우는 꼭 주의해서 가장 완벽하게 등록할 수 있도록 좀 좋지 않은 것들 중요합니다. 자, 알리바바닷컴의 회사 프로필 등록은, 컴퍼니 프로필 등록은 총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베이직 컴퍼니 디테일즈, 매뉴팩처링 캐퍼빌리티즈, 익스포트 캐퍼빌리티즈, 그 다음에 서티피케이션 센터, 그리고 컴퍼니 인트로덕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매뉴팩처링 캐퍼빌리티에 퀄리티 컨트롤과 R&D 컨트롤이 같이 표시됩니다. 자, VB를 거치게 되면은 영문사업자 등록 증명원을 알리바바 그룹에 제출을 해야 되지요. 그렇다 보니까 영문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증명원에 있는 컴퍼니 이름, 회사 이름은 수정이 불가능하게 알리바바닷컴에서 고정을 해버립니다. 또한 로케이션 오브 레지스트레이션 해가지고 한국에 있어서는 시도 지역까지 표시가 된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컴퍼니 오퍼레이셔널 어드레스 해가지고 보시면은 그 회사가 직접적으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부산에 공장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무역부는 서울에 존재하는 경우에 그 알리바바닷컴을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의 그 주소를 적어주시면 되시고요. 바이어들이 직접적으로 방문이 가능한 지역, 방문이 가능한 장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트리트, 시티 영문식으로 적으시면 되시고요. 프로빈스 시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컴퍼니가 있는 국가를 또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코드 들어가고요. 우편번호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메인 프로덕트 5개, 저 5개를 연결이 되는데 키워드를 넣을 수 있는데 알리바바닷컴에서 키워드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단어의 조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어 단어, 2단어, 3단어 그런 경우에 조합이 있기 때문에 2단어, 3단어 영어 단어로 써 넣으셔도 되시고요. 메인 프로덕트 5개 입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게 어느 기능에 영향을 끼치냐면 RFQ 추천의 기능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알리바바닷컴에서 매뉴팩처러로 상품을 찾았을 때, 저 키워드에 등록되어 있을 때, 매뉴팩처를 찾았을 때, 바이어가 찾았을 때, 제 회사명을 보여주고 미니 사이트로 연결시킬 수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주요 상품 5개 밑에 추가적으로 10개의 상품을 더 입력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디셔널 프로덕트 해갖고 총 10개가 더 입력이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Year Company Registered, 언제 사업자 등록이 되었느냐 하는 내용이 적혀 있고요. 고정으로 또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영문사업자 등록증명원에서 확인이 가능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otal Number of Employee, 그래서 저희 회사의 직원이 얼마가 되는지를 또 선택할 수 있게 해놨고요. 컴퍼니 웹사이트 해가지고 우리 회사가 운영 중인 그 웹사이트에 주소를 또 넣을 수가 있는데 총 3개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A 상품, B 상품, C 상품 해갖고 각각 다른 상품군일 때 또한 그런 경우들의 웹사이트를 별도로 만들었을 때 추가적으로 3개까지 웹사이트 입력이 가능하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리걸 오너 같은 경우는 영문사업자 등록증명원에 대표자 명의가 올라가 있다 보시면 되십니다. 오피스 사이즈 같은 경우 회사의 사이즈고요. 컴퍼니의 어드밴티지는 회사의 특장점에 대해서 적어주시면 되는데 저게 이제 아주 길이가 길지는 않고요. 띄어쓰기 포함해서 256자 적을 수가 있다 보시면 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매니팩처링 캐퍼빌리티인데 매니팩처링 캐퍼빌리티를 클릭했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whether to show production process, whether to show production equipment
내용인데, 그 품질 검사에 대한 내용인데, 제조 공정의 이름을 적고, 그 다음에 제조 공정의 사진을 넣고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을 넣는 부분이라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품질 검사 장비의 이름이라든지 품질 검사 장비의 그 밑에 이제 그 프로덕션 이퀴프먼트 같은 경우는 품질 검사 장비, 품질 검사 장비 모델, 품질 검사 장비 숫자, 뭐 생산하는 기계의 숫자 같은 경우들도 들어가면 된다 보시면 됩니다. 제조 능력 같은 경우는 제조 라인의 이름, 그 다음에 그 공장 감독 이름, 그 공장장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또 적게 해놨고요. 슈퍼바이저 넘버네요. 죄송합니다. 이름이 아니라 숫자인데 제가 이름이라고 적어놨네요. 넘버 오브 오퍼레이터스, 뭐 그래서 생산을 하고 있는 그 인원이 또 얼마가 되느냐. 그 다음에 QC&, QA를 하는 인원이 얼마가 되는지를 또 보여주게 되어 있다 보시면 되십니다. 공장 주소를 넣을 수가 있고요. 대체적으로 한국 같은 경우에 상품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은 또 공장 주소 안 적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적으셔가지고 또 꼼꼼하게 보여주시는 것들 중요하고요. 공장, 팩토리 사이즈 해가지고 공장 규모가 또 얼마나 큰지에 대한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저 팩토리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랙트 매니팩처링 해가지고 OEM이 가능하느냐, 또 ODM이 바이어 상표를 부착해갖고 제작이 가능한 상품을 제작할 수 있느냐 하는 내용들에 대한 내용이고, 몇 년 동안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QC 스태프이 얼마나, 품질관리 인원 숫자와 그 다음에 R&D 그 연구개발 인원 숫자가 얼마가 되는지를 또 보여줄 수 있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프로덕션 라인 개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그 연간 매출 규모가 얼마가 되는지를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연간 생산 규모를 보여주게 되는데, 저게 꼭 예스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알리바바닷컴에 판매하는 상품들 경우에는 꼭 또 연간 생산 규모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제품별로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바이어들한테 또 굉장히 중요한 정보 내용이니까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인증서 및 상표 등록으로 가 있는데, 인증서 같은 경우는, 인증서는 이제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Certification, 그 다음에 Honor and Award Certificate, 그 다음에 페이턴트 특허권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상표 등록에 대한 트레이드마크, 상표권에 대한 부분들을 등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그 서티피케이트 홀더를 넣게 되어 있고요. 인증서를 보유한 사람의 이름, 보유한 회사의 명, 그런 경우를 넣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증서의 타입, 그리고 인증서 번호, 그리고 인증서 이름, 그리고 어디서 발행됐고 언제 발행이 되었고 언제 이것이 그 유효기간이 끝난다 하는 것들을 넣을 수 있는 기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증서의 이미지를 직접적으로 올릴 수 있는 인증서 사진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인증서의 범위에 대해서 이 인증이 무슨 내용들을 커버하고 있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넣을 수 있는 것이 또 인증서의 범위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 가끔씩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알리바바닷컴을 1000개 기업에 대해서 한국에서 지원을 하였더니 대한민국 업체가 이제 ISO만 가지고 있으시다 해가지고 등록 안 하시려고 그러신 경우 있었는데, ISO도 국제 인증이지요. ISO도 국제 인증이고요.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알리바바닷컴의 18개국에 63개의 알리바바닷컴 파트너사가 존재할 때, 알리바바닷컴 파트너사가 존재할 때 방글라데시 알리바바닷컴 파트너가 굉장히 자랑을 많이 해요. 말도 많이 하고요. 그랬던 파트너사 대표가 있었는데, 어느 날 자랑을 하는 내용 중에서 하나가 알리바바닷컴을 자기 고객에게 쓰게 시켰더니 대형 오다를 받아서 저녁 식사에 초대를 해가지고 오늘 기분 좋게 알리바바닷컴 자신이 컨설팅하고 운영하는 알리바바 고객사에 가서 밥을 먹게 되었다.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다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빅오다라 그러니까 대형 오다라 그러니까 전 세계 파트너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얼마의 오다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방글라데시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게 파트너사 대표가 얘기를 하는 게 8,700불 오다를 받았다. 20피트 컨테이너를 판매를 해서 8,700불 오다를 받았고 섬유 제품이었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8,700불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큰 오다가 아니지요. 뭐 마찬가지로 다른 파트너사들이 존재하는 국가들에서도 그렇게 또 높은 금액은 아니었기 때문에 좀 실망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좀 안 됐길래 물어봤어요. 바이오 방글라데시 그 파트너사 대표한테 니네 그러면 숭늉공은 얼마나 임금을 받느냐 그러고 물어봤더니 우리 숭늉공 250불에서 300불 정도 받아 한 달에 월급을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적어도 30명분 정도 되는 월급인데 월급을 오다로 받았으면 굉장히 니네들한테는 비고다 맞구나 그리고 얘기를 했었던 내용 있었고요. 근데 그 서플라이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그 방글라데시 고객사에게 알리바바닷컴 유료회원 계정을 사용하라고 계속해서 추천을 하고 이제 설득을 했던 이유가 ISO 인증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ISO 인증서는 얘네들한테 수치를 하는데 얼마 받느냐 그랬더니 400불에서 500불 이상 든다 해서 또 그 나라에서는 그게 동남아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수출을 한다 그럴 때 ISO 인증서 같은 경우도 동남아에서는 굉장히 가치가 큰 내용들일 수 있으니까 꼭 등록하시라고 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출 정보 등록입니다. 토탈 수출 정보에 있어서는 토탈 어뉴얼 리버뉴에서 1년간 연간 얼마나 수출을 하고 있느냐 수출 익스포트 퍼센테이지 그래서 수출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지역별로 해갖고 100% 만들어서 노스 아메리카, 사우스 에이시아, 미들이스트, 센트럴 아메리카, 사우스 아프리카 해가지고 지역별로 넣으시면 되시고요. 도메스틱 마켓 같은 경우는 국내 마켓이니까 국내 내수니까 내수를 뺀 이제 저 내용을 적으면 되는데 전 조금 잘못 적은 감이 있네요. 여하튼 100% 맞추셔서 지역별로 또 적어주시기 바라고요. Year when your company started exporting 해가지고 언제 당신의 회사는 수출을 시작했으니까에 대한 내용 또 선택해서 넣으시면 되시고요. Number of employee in trade department 그래서 회사의 무역부서에 얼마나 많은 수출 부서 인원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적어서 넣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 number of employee trade, 그 다음에 nearest port가 되네요. nearest port 같은 경우는, 저거를 중진국에서 1000개를 지원을 할 때, 2017년도에 1000개 기업을 지원했더니 한국랑 한국 다 나왔는데, 알리바바닷컴은 전 세계 190개국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국같이 큰 국가에서는 좀 지역적으로 넓은 국가에서는 또 아니면 미국같이 넓은 국가에서는 미국 같은 경우에 뉴욕에서 실는 것과 로스앤젤레스에서 선적을 하는 것 자체가 크게 차이가 있지요. 아시아 지역으로 온다 그러면 뉴욕에서 실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될 거고요.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는 좀 상대적으로 좀 빠르게 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죠. 홍콩에서 실느냐, 셴젠에서 실느냐, 아니면은 상하이에서 선적을 하느냐, 아니면 텐진에서 선적을 하느냐,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국가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가까운 포트를 좀 적어달라고 얘기가 된 거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부산 포트, 인천 포트, 그리고, 인천 에어포트 적으시면 됩니다. 항공선적이 가능한 경우 인천 에어포트 적어주시면 되시고요. 에버리지 리드 타임은 평균 선적까지의 기일이 얼마나 걸리느냐에 대한 내용들을 적는 것인데, 좀 짧게 넣어서, 우리가 발주를 받은 이후에 좀 더 빠르게 선적을 처리할 수 있다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는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수출 정보 등록을 계속 넘어가서 이제
해외 사무소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체킹을 해야 하는데 굳이 존재 안 한다고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Accepted Delivery Terms, FOB, 본선 난간 인도 가격이죠. CFR 도착지까지 운임을 제가 제공하는 그 서플라이어가 부담을 하는 선적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CIF, 도착지까지 운임을 내가 공급업체에서 지불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험까지 드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EX워크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장 인도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밑으로 쭉 내려와서 DDP,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어투도어 배송하고 여러분들이 요즘 B2C를 통해서 직구를 하는 경우 관세 부가세까지 다 내고 들어온다 그러면 저 DDP 형태가 되는데요. B2B에서도 저 DDP를 꼭 조회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냐면은 바이어가 무역을 처음 해보는 경우나 무역에 익숙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구매 물량이 작을 때 꼭 DDP 조사를 해야 됩니다. 예전에 스페인에 스티로폼 비슷한 단열재를 한노를 판매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해상 운임까지 해서 128불이었죠. 코로나 이전이었는데요. 1년에 또 한 번씩 저 DDP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 선사 수수료라든지 관세사 수수료가, 관세사 수수료 같은 경우, 최저 13,200원 정도 반면 12,000원에 부가세 별도해서 13,200원이고요. 그 다음에 해운회사 차지가, 한국 같은 경우는, 해운회사 차지가, 한국 같은 경우 핸들링 차지가 대체적으로 33,000원이나 뭐 44,000원, 55,000원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받게 되는데, 유럽의 선사들도 그렇게 핸들링 차지 받을까요? 유럽의 관세사도 그렇게 받을까요? 128불 저는 수출을 했지만은 그 나라에서 통관을 위해서 유럽 관세사 수수료 주는 경우, 그 다음에 해운에서 핸들링 차지까지 다 물리다 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커서 128불 나왔는데 통관료는 640불 정도가 나왔었던 경우가 있었고요. 몰도바 같은 경우도 저랬던 경우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바이어가 주는 물품의 양이 적거나 했을 때는 꼭 한번 DDP 같은 경우 조사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금액이 통관까지 내가 직접 해서 도어투도어 배송해 준다, 관세 부가세 내가 내겠다 하는 내용으로 한번 정리를 하셔서 운임을 한번 체킹해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DDU 같은 경우는 도어투도어 배송해 주는데 관세나 부가세에 대해서는 내가 지불하지 않는 바이어 쪽에서 지불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익스프레스 딜리버리 같은 경우는 EMS나 DHL이나 FedEx 같은 경우를 이용해서 배송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Accepted 페이먼트 커런시에 있어서는 US 달러, 유로, 그 다음에 제페니즈엔, 캐나디안 달러, 오스트리안 달러, 홍콩 달러, 영국 파운드, 차이니즈 위안, 그 다음에 스위스 프랑이 처리가 되어 있고요. Accepted Payment Term 같은 경우는 TTLC, 전통적으로 무역에 많이 쓰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머니그램이나 웨스턴 유니언 같은 경우는 실시간 운행을 통해서 송금할 수 있는 제도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저거 동유럽 같은 국가에 들어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머니그램 같은 경우는 시중 8개 은행에서 예전에 지급을 했었고요. 웨스턴 유니언 같은 경우는 시중 10개 은행에서 지급을 했었는데, 수취하는 사람의 국가, 그 다음에 내가 돈을 받아야 되는 국가, 여권상의 이름, 그 다음에 생년월일, 주소 정도 알려주고요. 연락처 정도 알려주고 바이어한테 송금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바이어가 송금 영수증과 보낸 사람의 국가, 보낸 사람의 여권상 이름명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영수증을 저한테 보내주게 되면 대개 30분이나 1시간 이내에 은행 가가지고 직접 찾을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동유럽 같은 경우에 달러 송금 규제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때 또 저 웨스턴 유니언이나 머니그램을 통해서 처리가 되는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경제 제재를 받는 레바논이나 이란 같은 경우의 바이어들도 저거를 통해서 제3국에서 발송을 하는 경우들, 물품가를 발송하는 경우들 많이 있고요. 페이팔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일론 머스크가 만들었던 전자지불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인보이스를 발행을 해가지고 페이팔을 통해서 발송을 하면은 바이어가 인콰이리를 수취한 페이팔에
그 인보이스를 수취한 바이어가 크레디트 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해서 처리할 수 있다. 샘플이나 그런 거를 활용할 수 있을 때 많이 또 활용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랭귀지 스포큰 같은 경우는 뭐 잉글리시, 차이니즈, 뭐 스페니시 해서 쭉 있고요. 사용하실 수 있는 언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알리바바닷컴의 미니 사이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 사이트에 보시면은 알리바바닷컴의 미니 사이트인데 회사 로고 100픽셀 바이 100픽셀로 넣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회사 소개 사진 3장을 넣을 수 있는데 저걸 대한민국 분들이 많이 넣으시면서 가장 아쉬운 것들이 부동산 이미지를 넣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건물 이미지를 넣는 경우 단순하게 넣으시는 경우들 많은데 바이어들이 원하는 것들은 건물이 크고 작고 좋은 건물에 위치해서 그 회사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기 때문에 제작 공정이라든지 품질 관리를 하는 내용이라든지 전시회를 참가했던 내용, 바이어 상담하는 내용, 물품을 선적하고 수출에 관계된 내용들을 좀 넣어주시는 것들이 많이 유리하다 말씀드리시고요. 그 다음에 회사 소개 내용이 띄어쓰기 포함 4천자 입력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리바바닷컴의 상품을 보신 다음에 미니 사이트를 클릭하면 이 페이지로 넘어가고요. 회사 소개 등록을 전에 저거를 보여드리는 내용 이유는 그 컴퍼니 프로필 미니 사이트에 컴퍼니 프로필을 넣었을 때 이 내용이 그 메인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걸 강조해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회사로는 100픽셀 바이 100픽셀로 해가지고 JPG나 PNG 파일로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디테일 회사 소개 내용입니다. 회사 소개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4천자까지 등록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알리바바닷컴에 여러분들이 한 줄 인quiry를 통해서 바이어가 What is your minimum order quantity 하고 물었더라도 여러분들이 꼭 그 바이어에게 답변을 주실 때는 회사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인quiry를 주는 바이어들 같은 경우는 10,000명 중에 대체적으로 클릭을 하는 바이어들이 알리바바닷컴의 2% 이내입니다. 그래서 모든 키워드들의 인기 있는 상품이 아닌 경우는 2% 이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즉, 10,000명 중에서 200명 정도 클릭을 하고 다시 그 중에 10분의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인콰이리를 보내기 때문에 10,000명이 보더라도, 10,000명이 제품을 보더라도 저한테 인콰이리를 보내는 사람이 20명 되는 경우들이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한 인콰이리 한 건 한 건 좀 아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콰이리를 문의해줘서 반갑다, 우리 고맙다 그런 식으로 쓰신 다음에 잠깐 우리 소개하겠다. 그리고 나중에 답변 또 그렇게 해서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회사 소개서를 쓸 때 주의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나 our company라는 표현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소개서를 바이어가 읽었을 때의 목적은 회사 이름이라도 남아야 되기 때문에 위나 our company라고 쓰셔야 되는 자리에 회사 풀네임으로 저기에 쓰인 것처럼 이프로 트레이드 코 해가지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회사 소개를 하실 때는 꼭 주요 취급 제품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몇 년간 이 일을 하고 있다는 설립 이래로 몇 년간 이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업력 같은 경우를 강조하시는 것들도 중요하고요. 주요 취급 제품을 알려주는 것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꼭 하셔야 되는 게 바이어들은 절대 수출 수출을 많이 경험해보지 못한 업체에서 발주를 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꼭 넣으셔야 되는 것들은 어느 국가로 수출을 하고 있다, 총 몇 개국에 현재 수출을 하고 있다는 내용들도 강조해 주시는 것들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수출 준비도의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어느 인증서를 통해 가지고 어떤 인증서를 수취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준비가 잘 되어 있다, 수출의 준비도가 높다 하는 것들을 강조하는 것들도 또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회사의 제품의 특장점이라든지 회사 기술의 특장점을 적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것들 중요하고요. 너무 길게 쓰지 마시고 A4 3분의 2 정도 페이지
3분의 2페이지를 넘지 않도록 쓰셔가지고 또 회사 소개하시는 것들 중요합니다. 공장 사진 등록 아까 얘기를 드렸는데 제품의 제조하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품질 관리라든지 전시에 참가해서 바이오를 상담하는 이미지 같은 경우는 1200x 675픽셀로 해가지고 3장 넣어주시기 바라고요. 저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물 이미지 넣는 거는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하다 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회사 비디오를 소개 동영상을 넣을 수 있는데 35초에 2.5메가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 그렇다 보니까 또 좀 이미지가 짧고 그 퀄리티가 높지 않게 올라갈 거기 때문에 용량이 작아서 좀 지양하라고 오히려 말씀을 드리고요. Have you attended or planned to attend any trade shows 해가지고 전시회 참가 이력에 대해서 적을 수 있는데 한국 분들이 참 정직하셔가지고 대체적으로 여기 비워놓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전시회 참가 이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참관을 갔던 전시회라든지 또 그런 내용들도 적어주시기 바라고요. 시장 개척전을 참가했었다 그런 내용들도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처리를 하시는 내용들 중요하고요. 그렇게 또 처리를 해서 넣으시면 바이어들 같은 경우도 수출 노력을 많이 하는 업체에 아무래도 컨택을 할 확률 자체가 높기 때문에 꼭 또 그렇게 넣어주시는 것들 중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알리바바닷컴의 회사 소개 등록과 그 다음에 관리자 모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히나 회사 소개 등록 같은 경우는 알리바바닷컴에서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알리바바닷컴의 상품 랭킹에 영향을 끼쳐가지고 우선 노출되는데 영향을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또 숙지하시고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교육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